자, 다음은 이제 브랜드를 어떻게 하면 실행할 수 있느냐에 대한 실행 방안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랜드를 우리가 이제 브랜드의 필요성은 아마 다 절감하셨을 거예요. 브랜드라는 건 결국은 우리가 다른 경쟁 회사보다 훨씬 더 제품을 잘 팔고 또 손님을 많이 받아내기 위해서는 우리에 대해서 더 잘 기억하고 연상하고 긍정적이고 충성적인 단골 고객 같은 또 우리를 정말 어떻게 보면 동반자로 생각하는 정도까지 갈 수 있는 충성도 높은 그런 고객을 계속해서 확보해 나가서 결과적으로 회사의 가치 또 고객의 가치가 같이 가는 그런 것을 만들어내는 게 브랜드라고 하면 그런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 중에 브랜드를 기획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세 번째로 브랜드를 이제 어떻게 하면 그 기획을 실제적으로 전략을 구성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구축하기 위해서 크게 이제 여러 가지 구축 과정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브랜드 자체, 우리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브랜드를 개발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짜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세 번째가 기초적인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개발을 해서 목업을 짜놓고 그리고 나서 디자인들을 세팅을 해야 될 겁니다. 디자인이 세팅이 된 다음에는 이제 디자인 세팅된 거에 따라서 이제 정밀하게 디자인을 만들어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브랜드 아이덴티티 디자인을 하게 되고 그런 브랜드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알릴 거냐 접점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브랜드 아이덴티티 인식을 위해서는 어떤 접점을 통해서 구축해 나갈 것인지를 고민해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브랜드를 분석한다는 것은요. 일단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업이 어떤 가치를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를 내려야 돼요. 기업이나 브랜드 오너가 구체화시켜 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는 우리 6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현재 회사가 어떤 업계에 있습니까? 오늘 어떤 업계에 있구나. 회사가 생산하는 서비스와 제품은 무엇이고 어떤 특징을 갖고 있죠? 아, 우리는 이런 특징이고 이런 제품과 이런 서비스의 특성을 갖고 있구나. 회사는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됩니까? 아, 보니까 어, 무인 방식이다 또는 자발적 방식이다 어떤 문화다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회사가 목표로 하는 시장이나 고객의 특성은 어떤 겁니까? 즉 고객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야 된다는 뜻이고요. 벤치마킹 회사가 있던 어떤 회사입니까? 즉 경쟁회사 또는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 회사가 있을 겁니다. 그런 회사는 어떤 회사인지를 정확히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쟁업체는 누구고 회사와의 차별화 전략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고민을 해서 이렇게 6가지를 자문하다 보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브랜드는 어떤 성격의 어떤 특징을 갖는다라는 걸 이제 찾아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그럼 우리 특징과 특성을 대충적으로 대략적으로 판별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어떤 그 가치를 정확하게 정의를 내렸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그럼 어떻게 이제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을 수립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브랜드 전략을 할 때 이제 크게 미션이 필요하고 비전이 필요하고 핵심 가치가 필요합니다. 미션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미션이라는 것은 우리 회사의 존재 이유를 쓰는 겁니다. 우리 회사는 어떤 회사야라고 우리 회사가 있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라고 정의를 내는 게 미션이고 비전은 회사가 추구하고자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을 겁니다. 그 목표를 쓰는 거고 또 코어 밸류, 그러니까 핵심 가치는 회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핵심 가치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야 됩니다. 결국은 핵심 가치라는 건 어떤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차별한 가치 전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담을 수 있어야 되는 건데 미션, 비전, 핵심 가치를 잘 담은 그런 기업의 철학을 좀 작성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이 세 가지 전략이 포함한 그런 전략을 구축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회사 이제 기업에는 기업의 철학이 있죠. 기업 철학은 경영 정신이나 조직 문화, 브랜드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이 추구하는 것이 있을 거고 미션에는 이제 결국은 사명이 필요하고 비전이 필요하고 핵심 가치가 필요하고 그에 맞는 슬로건이 필요합니다. 또 그렇게 만들어진 다음에 그렇다면 우리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어떻게 가야 된다는 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어, 브랜드 전략을 수립할 때는 사명, 비전, 가치, 슬로건을 만들어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것이 이제 만들어지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기초적인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개발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분석을 했잖아요. 그리고 철학을 집어넣고 미션과 비전과 코어 밸류를 집어넣었어요. 슬로건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본격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 이름과 슬로건을 만들어야 됩니다. 광고에 보면은 저 차를 보시면 현대화재 해상화재 그건데 누구나 실수하기 마련이다. 이런 게 이제 슬로건을 담는 거죠. 그다음에 피자헛 같은 맛있는 피자는 작은 차이로부터 또 자연의 맛을 다하다.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회사가 추구하는 어떤 가치를 슬로건을 통해서 표현해 주는 거죠. 슬로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임, 이름을 보다 강력하게 기억하게 하는 수단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동떨어진 어떤 슬로건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브랜드 이름에 맞는 슬로건, 그 브랜드 이름도 우리가 우리 특징, 우리의 특성, 우리가 갖고 있는 철학, 우리가 갖고 있는 비전,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전략에 의해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개발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처음에 우리가 브랜드 이름을 만들고 슬로건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요. 그러면 디자인을 이제 세팅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브랜드 이름도 만들었고 그다음에 슬로건을 만들었으니까 거기에 맞는 BI적 요소인 디자인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로고라든가 심볼, 캐릭터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런 브랜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지속성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통일성 있게 만들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정해야 돼요. 색상은 어떻게 하고 규격은 어떻게 하고 어떠한 감정, 어떤 형태로 만들어 간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색상을 많이 정하죠. 그래서 브랜드의 메인색을 정할 필요가 있고 또 이런 색을 정함으로 해서 이제 그 색이 담고 있는 철학이라든가 이미지라든가 느낌 이런 것들을 잘 우리가 분석을 할 필요가 있는데 실제로 색이라는 것은요 상당히 그 강력한 인지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색상이라는 게 사실은 잔상 효과가 특히 높기 때문에 이 색상을 잘만 활용하면 브랜드 이미지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소비자들한테 강력하게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딱 느낌이 오죠. 코카콜라 빨간색이잖아요. 그다음에 신라면 열정 빨간색, 그다음에 CGV, 그다음에 카카오톡 같은 거 노란색, 아주 가볍게 뭐 친근함 이런 거 표현하고 환타, 시원함, 뭐 네이버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신뢰성을 준다고 할까요? 뭐 이런 것들, 뭐 스타벅스 하면 뭔가 이렇게 문화가 느껴지는 색깔, 파란색을 쓰던 그런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신선한 뭐 믿음성 이렇게 색깔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우리 이것을 색깔의 심리학이라고 하는데요. 빨간색은 열정이라든가 강인함을 표현하는데 아주 유리합니다. 또 주황색 계통이나 노란색 계통 이런 것들은 친화력이라든가 에너지 이런 것들 표현하고 그린 계통은 조화라든가 진정성, 파란색 계통은 신뢰성, 용기 이런 거, 도전 이런 것이 느껴지고요. 차가움도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보라색 같은 건 신비로움, 뭐 지혜 뭐 이런 뜻, 검은색은 진중하거나 뭐 진숙함, 그다음에 하얀색 계통은 뭐 누구나 느끼듯이 순수함, 뭐 독립 이런 거. 그다음에 분홍색을 딱 보면 로맨스, 뭐 사랑, 뭐 친절함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죠. 이런 색상을 우리의 브랜드가 가져야 될 추구하려고 하는 아이덴티티에 맞추어서 색상을 정해야 됩니다. 메인색, 주색이라고 하는데 이 주색을 정하고 나서 다음 로고라든가 캐릭터라든가 심볼을 만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색상을 고를 때 우리가 지금 약간 고민해야 될 때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 있는데 팁을 드리자면 우리가 정한 색, 브랜드의 메인색이나 주색이 대중들한테 어떻게 인식되는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특정 색상이 결국 어떤 사람들하고 특정 어떤 이미지라든가 생각을 들게 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색깔의 심리학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어떤 특정한 색이 갖고 있는 그 이미지를 잘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소비자들에 맞는 색상을 찾아내야 된다. 또 우리가 주장하고자 하는 아이덴티티, 우리의 어떤 정체성에 맞는 색상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또 하나 두 번째 팁은요. 우리가 이제 색상을 딱 정했는데 이미 다른 경쟁업체가 똑같은 색을 사용하고 있으면 피해야 됩니다. 결국은 우리 색상이 아니라 경쟁자의 색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나중에 후발주자지만 충분히 이 색을 우리의 색으로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할지언정 가급적이면 피해되는 거죠.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아까 한번 말씀드렸듯이 왜곡될 수가 있다고 했는데 이런 비슷비슷한 것이 눈에 띄면 결국 이 사람이 저 사람, 저 사람이 이 사람 혼란이 돼가지고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비슷한 색상을 갖게 되면 대중들이 인식할 때 브랜드를 구별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경쟁업체와 확연히 다른 그런 색으로 선택을 해야 된다. 정치적으로 봤을 때도 보면
국민의힘이라든가 민주당 이렇게 색깔이 완전히 서로 완전히 다른 색들을 쓰잖아요. 여기서 파란색을 쓰면 여기서 빨간색을 쓰고 여기서 빨간색을 쓰면 여기서 파란색을 쓰고 서로 완전히 다른 이미지의 색을 씀으로 해서 대중들한테 확실하게 그 어떤 색 이미지를 전달합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브랜드 아이덴티티 전략, 그다음에 실제 실행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색상이라든가 로고, 캐릭터, 심볼이 다 만들어진다고 하면 이제부터 디자인을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앞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구성 요소에 해당하는 디자인을 하게 되는데 이 디자인은 본인들이 직접 하시면 안 되죠. 전문가한테 맡깁니다. 싸게 맡기든 뭐 비싸게 맡기든 그걸 떠나서 우리의 철학과 우리의 어떤 가치, 또 우리 제품 갖고 있는 특징, 특성, 즉 다시 말씀드리면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잘 표현하기 위해서는 디자인 전문가한테 맡겨서 그것을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잘 전달해서 그분들이 소비자의 눈으로 또 실제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캐릭터라이제이션 된 거, 그리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로고, 심볼, 또 우리가 주장하고자 하는 슬로건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총체적인 그런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디자인하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신 있게 디자인할 수 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가급적이면 전문가한테 맡겨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브랜드 이제 다 아이덴티티가 구축이 됐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곡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왜곡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 브랜드에 대해서 이해 못하거나 혼란스럽거나 착각하거나 다른 거랑 겹치거나 이러면은 우리가 실제 아이덴티티를 전달하는 데 실패한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모호해지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소비자나 고객에 해당한 사람들에게 어떤 식으로 접근할 것이냐, 접점을 잘 찾아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양한 채널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소비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어, 접점이 될 수 있는 채널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노출을 한다고 하죠. 우리를 알리는 데 있어서 정확하게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그러한 채널, 또 선호하는 SNS, 선호하는 광고 대상 또는 어떤 여러 가지 접점의 구조를 소비자 입장에서 우리는 그쪽을 통해서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래야만 왜곡이 되지 않는다. 즉 소비자를 잘 분석해서 실행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쭉 우리가 이제 그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만들어내는 것이 곧 브랜드를 만드는 거랑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이제 소상공인 입장에서 기존에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브랜드를 만들기 노력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기존에 해왔던 그런 브랜드 만드는 방식이 아니라 조금은 이제 그런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크게 8가지 항목을 포괄해서 만들어야 되고 단계적으로 어, 수행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예, 브랜드 이름을 만드셔야 되고 슬로건을 만드셔야 돼요. 브랜드 슬로건. 그리고 나서 로고를 만드셔야 되고 심볼을 만드셔야 되고 캐릭터를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패키지를 만드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징글, 그러니까 소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걸 찾아내야 되고 또 온라인에 관련돼서 URL이라든가 온라인에 맞는 온라인 브랜드를 또 하나 만드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8가지 항목을 우리가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구축할 때 기획에다 반드시 넣으셔야 되고 또 기획하는 순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전략에 맞춰서 단계별로 이렇게 수행을 하시면 일단 브랜드 만드는 방법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일반적인 내용을 갖고 다루다 보니까, 우리한테 표현되지 않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사실 우리한테 이제 적절하게 우리 브랜드는 어떻게 하냐라고 생각할 때, 이제 브랜드가 매출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감히 말씀드리고요. 그러기 위해서 크게 3가지를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상공인의 브랜드 전략, 고객과 만난 접점이 키포인트입니다. 즉, 브랜드 전략은 다른 게 아니죠. 우리 아까 8가지 항목을 포함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만들어내고, 이제 고객과 이제 어쨌든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고객한테 알려야 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접점. 이 접점을 잘 찾아야 된다. 그리고 그 접점에 맞춰서 어떻게 할지를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성격에 맞는 다양한 접점을 활용해야 된다. 다양한 채널을 쓰라는 것이 아니고요.
온라인에 맞게끔, 온라인 대상에 맞는 블로그를 어떻게 쓸 것이고, 오프라인은 오프라인에 맞게끔 어떻게 접점을 활용할 거냐. 또 세 번째는 차별화된 우리다움을 만드는 것이 결국은 우리 브랜드의 시작이다. 우리다움, 정체성이죠. 차별화된 이게 포인트입니다. 차별화되어 있는 경쟁사와 똑같은 걸 가져오면 안 되고요. 우리만의 색깔, 우리만의 정체, 우리만의 정체성을 만드는 것이 결국 가장 중요한 브랜딩의 이제 시작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우리 브랜딩 꼭 필요한데요. 소상공인도 꼭 필요한 이 브랜딩인데 우리 소상공인들은 첫 번째 광고를 하고 싶어도 충분한 자금이 없고 직원도 많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대표, 점주라든가 업주라든가 사업자가 격리, 세무, 판매, 인사, 마케팅, 디스플레이 거의 슈퍼맨처럼 모든 일을 다 해야 돼요. 전문가도 아닌데 격리도 해야 되고 어떨 땐 판매도 해야 되고 인사도 뭐 직원들 관리도 해야 되고 마케팅도 내가 알아서 해야 되고 뭐 또 때에 따른 매장 관리라든가 뭐 제품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내가 혼자서 담당해야 되니까 사실은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능력도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힘든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지 말아야 될까요? 아닙니다. 브랜드라는 건요. 결국은 이렇게 시간이 없고 힘들다 할지라도 이제는 아까 우리가 했던 브랜드 전략을 세워서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맞춰서 이제 해야 될 그런 시대가 왔다. 브랜딩, 우리 소상공인한테 상당히 중요합니다. 감히 소상공인의 브랜드 전략은 단 하나입니다. 사실은 접점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다양한 접점이에요. 채널이 아닙니다. 다양한 접점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온라인, 오프라인에 맞게끔 해서 접점을 찾아서 보여줘야 되고 온라인은 온라인에 맞는 접점을 찾아내야 되고 그 접점을 통해서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오프라인은 우리 매장이라든가 우리 어떤 회사에 기업에 찾아오거나 우리 제품이 전시되어 있는데 온다고 하면 그 접점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거 다 보여줘야 되는 거죠. 소상공인으로서 우리가 브랜딩할 수 있는 시점은요. 바로 그 접점입니다. 결국은 아무리 좋은 전략을 세웠다 할지라도 접점을 제대로 잘 선정 못하고 그 접점에서 액션이 불명확하거나 실패적 요소를 갖고 있으면 결국 브랜딩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돈 많지 않잖아요. 돈 많이 써가지고 할 수 있는 거고 누구 시켜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고객을 만나는 순간 그 접점에 우리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최대한 알릴 수 있도록 계획을 짜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즉 소상공인에 가장 필요한 이 브랜딩은 언제 한다? 고객을 만나는 순간에 그 접점에 해당하는 것을 잘 찾아서 그 접점에서 브랜딩을 해야 된다. 그러면 다양한 접점을 브랜드 기회로 삼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어, 사실은 오프라인 매장이 어떤 고객과의 첫 번째 접점이잖아요. 잘 생각해 보시면 매장 밖도 있고 매장 안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매장에서 봤을 때 매장의 윈도우에 있는 비주얼, 청결 상태, 매장의 어떤 그 간판 이게 사실 고객한테는 첫 접점이에요. 그래서 이 접점에 해당하는 것을 어떻게 할까? 오프라인에서 브랜딩을 한다 그러면 우리의 아이덴티티 정했잖아요. 우리 브랜딩 아이덴티티 만들었으니까 실제 매장 밖에서 쳐다봐가지고 어떤 식으로 해야 우리가 갖고 있는 정체성을 소비자들한테, 고객한테 보여줄까를 잘 고민해서 전략을 세우시고 거기에 해당하는 오프라인 접점, 그 매장 첫 번째 관문인 보여주는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잘 고민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매장을 이제 열고 들어왔어요. 일단은 우리 밖에 있는 것이 성공적이었던 거죠. 들어왔을 때 뭐가 보이냐? 내부 인테리어 보이잖아요. 그 조명, 분위기. 그다음에 이제 우리 직원이 있다면 직원이 어떤 식으로 뭐 안녕하세요 고객님을 할 건지, 어서 오세요 고객님을 할 건지, 또는 가서 손을 잡아주면서 끌고 올 건지, 아니면 인사만 할 건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손님한테 어떻게 응대하냐에 대한 전략이 필요한 거고, 또 음식점이라고 하면 대부분 이제 화장실 간 다음에 여자분들은 특히 이제 화장실 갔다가 안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화장실에 이제 위생 청결 상태라든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겁니다. 또 음악도 있을 거고 매장에 막 전화가 오면 따라랑 따라랑 울게 할 건지 아니면 경쾌하게 할 건지 여러 가지 것들이 사실 고객과의 접점입니다. 이럴 때 뭘 보여줄 수 있어요? 우리의 브랜드를 보여줄 수가 있어요. 보여준다는 건 뭐다? 브랜딩하는 거잖아요. 즉 우리가 갖고 있는 철학, 우리가 갖고 있는 색깔, 우리의 제품의 어떤 내가 주장하고 싶은 여러 가지 것들의 이미지들을 이 고객이 들어왔을 때 이 접점에서 이 오프라인 상태에서 충분하게 보여주면 성공적인 브랜딩이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결국은 고객은요, 오감을 통해서 매장을 봅니다. 또 듣고 경험하고 느끼죠. 이 모든 게 다 뭐예요? 브랜드 이미지가 될 겁니다. 그 매장은 떠오를 거예요. 그게 브랜드 이미지고 이 브랜드 이미지를 우리가 어디서
1차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오프라인 매장에 왔을 때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전략을 수립해서 우리 브랜드를 고객한테 일관성 있게 지속성 있게 보여주면 브랜드 아이덴티티, 즉 브랜딩이 완성이 될 수가 있다. 온라인도 마찬가지죠. 온라인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온라인상에서 보여지는 부분들을 잘 고민해서 들어오는 대문, 들어왔을 때,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색깔, 그다음에 소리, 그다음에 이미지, 디자인, 슬로건 이런 것들을 잘 표현해서 첫 번째 접점에서 어떻게 된다? 고객이 오감으로 느낄 수 있게 해주고 그 경험은 고객 경험이 브랜드 이미지가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우리 아이덴티티를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홍보하고 알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소상공인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결국은 뭐라 그랬어요? 접점이잖아요. 접점을 통해서 할 수 있는 홍보 수단이 뭐가 있는지 한번 말씀드리면 뭐 기업이나 제품 판매하시는 분이 명함이 있을 거고요. 제품 판매는 브로셔가 있을 거고요. 팜플렛이 있을 수 있고요. 음식점이라면 뭐가 있죠? 네, 메뉴판이 있습니다. 메뉴판부터 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식탁에 놓여져 있는 메뉴판 어떻게 할 건지 고민해야 됩니다. 이게 고객이 음식점에 들어와가지고 들어올 때도 접점이 있지만 식탁에 앉아가지고 메뉴판을 보다가 나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또 고객한테 찾아오는 이제 음식점일 경우에는 직원이 와가지고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또 이 이미지가 형성이 되죠. 또 뭐 매장이라고 하면 매장에 이제 손님이 찾아왔을 때 거기서 우리가 하는 행동이라든가 말투라든가 액션, 입고 있는 복장, 또 거기 전체적인 데코라든가 디스플레이 되어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고 고객은 어떤 이미지를 형성하게 될 겁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상당히 전략적으로 고민하고 계획하고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명함 뭐 기업 제품을 팔거나 그 매장에 계시더라도 또는 음식점이어도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좀 효과적으로 명함을 제작할까 어떤 이제 베스트셀러 작가가 쓴 소상공인 마케팅 실전 참 노하우에서 제가 가져왔는데 명함에 얼굴 사진을 넣어라. 경험이나 철학을 담아라. 전문가 직책을 포기해라. 그다음에 공익단체를 표기해라. 우편번호를 표기하고 시외 전화번호 표기하고 주소와 찾아오는 길을 표기하고 연락처를 큰 글씨로 표기하고 뭐 이력서나 카탈로그를 활용하고 홈페이지나 SNS 위도와 잠재국을 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딱 보면 소상공인 멋있는 디자인 명함이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명함이 멋있고 세련될 필요가 있지만 고객들한테 접점이잖아요. 고객한테 줄 수 있다는 그 접점 순간에 우리 명함에 있는 것은 결국은 이 사람한테 패키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우리의 가치를 전달하는 접점이 된다. 그래서 거기에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라는 말씀이고 이거 정답은 아니죠. 이게 어쨌든 이분이 쓴 책에 의하면 10가지 정도를 잘하면 이 중에 뭐 다 쓰라는 게 아니라 좀 잘 활용해서 우리에 맞게끔 해라라는 표현 방식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좀 잘 활용을 하시면 아주 좀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어, 또 하나는 전단지를 우리가 나눠주는 경우도 많고요. 뭐 브로셔를 나눠주는 경우나 전단지를 만들어줘서 판매하는 경우도 있고 요즘은 온라인 시대니까 온라인 전단지도 포함해서 뭐 어떻게 해야 할지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팜플렛이나 브로셔, 명함, 전단지 이런 것들이 다 결국은 고객한테 전달되어지는 형태고 요즘은 온라인 시대이기 때문에 온라인에서도 이런 역할을 하죠. 이럴 때 이제 핵심적으로 우리가 전단지를 만들 때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페이지를 통해서 고객과의 접점에서 전달하려고 하고자 할 때에는 첫 번째는 이제 고객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고객한테 어떤 이익을 줄 거냐, 어떤 혜택을 주냐를 알려야 된다는 거죠. 혜택, 내가 어떤 거를 받을 수 있지, 어떤 거 이익이 있지, 어떤 혜택이 있지, 이걸 알려야 되고. 두 번째는요,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내용들을 좀 담아야 된다. 그래서 공신력이 있거나 믿을 만한 것들을 좀이 브로셔나 전단지 담으셔야 되고요. 또 다른 제품도 사실 경험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다른 제품과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비교 내용들을 좀 담아서 고객들로 하여금 객관적으로는 아니지만 이 내용을 보면서 객관 것처럼 착각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 다른 고객들의 후기랑 전을 좀 비교할 필요가 있고요. 또 이 고객을 좀 조바심 있게 하고 급하게 만들어야 돼요. 선택의 시간을 너무 많이 주면 결국은 고객은 어, 다른 것을 선택할 수도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기는 거죠. 여유가 생기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혜택을 준다. 날짜를 명기하는 거죠. 언제까지 오셔야 된다. 원 플러스 원 특전은 언제 신청하지 않으면 이제 안 된다. 이런 손해보는 느낌을 줘야 되고 조바심 있게 급하게 서두르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 이제 막 선택의 그 선택 장애자들 많거든요. 우리 고객들. 우리도 많이 일적 가면 많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기간을 주고
어떤 특정한 시점에서 혜택이라는 것을 알려줘서 고객이 꼭 그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느낌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전단지를 하실 때 또는 브로셔를 할 때 너무 많은 걸 포괄해서 담으면 안 됩니다. 전단지 목적은 제품을 알리는 거잖아요. 거기에 이제 뭐 예를 들면 상품 판매, 대리점모지, 사업모지 이렇게 그런 옛날에 돈 좀 절약하겠다고 신문 광고할 때 이렇게 했는데 그런 식이 아니라 그 목적에 맞는 내용과 구성으로 전달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거죠. 항상 그 고객한테 전달하는 고객은 많은 것을 기억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게 전단지든 뭐 온라인 페이지든 어떤 형태든 간에 첫 번째 고객한테 어떤 혜택, 이익을 줄 건지 두 번째 객관적인 내용을 신뢰성을 줄 수 있는 것을 담아야 되고 세 번째는 경쟁사나 다른 것과의 그 경험 후기라든가 내용을 비교해서 객관화처럼 느끼게 하는 것. 네 번째는 혜택이라든가 특전 같은 것을 명기해서 또는 기간을 줘서 조바심이 느끼게 하고 손해보는 느낌을 줘서 꼭 선택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는 거고요. 또 많은 것을 담으려고 하지만 욕심 부리지 말라. 그 전단지 또는 브로셔, 팜플렛 또는 온라인 페이지라고 하면 그 목적에만 충실하게 전달하려고 노력해라. 그러니까 소비자나 고객은 많은 것을 기억하고자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한두 개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차별화된 브랜딩은요, 우리다움을 찾는 거예요. 브랜딩이라는 것은 결국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브랜드화하는 것,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는 일련의 모든 활동, 브랜드 아이덴티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브랜드 아이덴티티와 브랜드 이미지를 우리가 브랜딩을 통해서 브랜드 아이덴티티, 브랜드를 만드는 건데 결국은 경쟁사와의 치열한 경쟁에서 우리만의 특징을 보여줌으로 해서 경쟁사가 아닌 우리를 선택하게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찾을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다움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이럴 때 묻는 방법이 있죠. 왜 내 거지? 왜 네 거를 선택해야 되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답입니다. 정체성인 거죠. 너 누구야? 왜 내 거야? 왜 내 거를 선택해야 돼? 이거에 대한 답이 나오면 되는 거죠. 그걸 우리는 계속 끊임없이 전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객이나 소비자 입장은 그렇죠. 왜 네 제품이 서비스고 알겠어. 그런데 왜 내가 왜 네 거 선택해야 돼? 왜 네 회사 거를 해야 되지? 했을 때 답이 되면 우리 성공한 브랜드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 결국은 YME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 다음을 쌓아갈 것인가를 고민하셔야 돼요. 조직의 분위기를 어떻게 만들까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세상에 전혀 없는 새로운 제품이나 사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존 시장에 뛰어들어서 결국은 기존의 경쟁사들과 나랑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기존의 사업 모델의 문제점, 빈틈을 공략해야 되는 거고요. 그들과 다르게 만드는 거죠. 차별화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결국은 브랜딩의 궁극적인 목적인 거죠.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고객들한테 알려서 고객들의 이미지가 우리의 아이덴티티와 같아지게 만드는 것, 즉 브랜드화 시켜주는 것,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것이 결국은 보다 네, 우리만의 정체성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브랜딩을 통해서 우리 브랜드, 우리만의 제품을 브랜드화 시키는 것,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기업이 성장하는 어떤 동력이 될 거고요. 많은 처음에는 좀 힘들 수 있겠죠. 오랜 시간 동안 지속성 있게 일관성 있게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어렵겠지만 충분한 시간을 통해서 만들어 나가면 궁극적으로 우리의 이제 브랜드가 성장을 가속화시키는 그러한 것이 될 것이고 또 하나 브랜드라는 것은 한 명 형성되면 고객과의 관계가 강력해지기 때문에 그 강력함이 상당히 오랜 기간 우리를 영속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것이다.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한테는 브랜딩 너무 멀리서 대기업들이 하는 브랜딩, 브랜드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다움을 찾아내고 우리다움은 정체성이죠. 이 정체성을 잘 정의 내려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8가지 항목을 잘 계획을 짜고 그 계획에 맞춰 순서에 맞춰서 전략을 짠 다음에 오프라인에서 할 수 있는 거, 온라인에서 할 수 있는 거 어떤 거다 접점에서 우리의 그 전략 수립한 것을 잘 표현해주면 브랜드가 완성이 될 수 있다. 물론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약간의 돈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들어 가야 되고요. 우리 소상공인들은 궁극적으로 브랜드가 되어 있는 매장, 식당, 그리고 기업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제 이 브랜드를 만들 때 뭐
매장뿐만 아니라 조직 내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기업의 내부의 브랜딩을 만드는 이제 5가지 전략은 그냥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제품보다 또는 아이디어보다 팀을 우선 순위를 해야 된다. 즉 고객이 내부 고객이 있는 거예요. 직원들이 내부 고객입니다. 고객은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 자체가 나에 대한 프라이드, 나에 대한 정체성, 우리 회사에 대한 제품, 내 음식 거기에 대해서 믿음이 있어야 되고 신뢰해야 되고 충성도 높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회사가 조직이 팀을 우선순위로 하게 해야 됩니다. 또 두 번째는요.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뭐 궁극적으로야 큰 회사가 되고 아주 매출 큰 회사가 되고 많은 것을 판매하고 싶죠. 그러나 단계적으로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그 순서에 맞게 브랜딩을 통해서 브랜드 아이덴티티 구축을 통해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순서는 단계적으로 하셔야 되고 처음엔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서 점점 넓혀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빨리 실행해야 하고 빨리 피드백을 받아야 됩니다. 빨리 실패란 말이 이제 뭐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오랫동안 지루하게 하다 돌아가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실패하라는 거는 빨리빨리 피드백을 받아서 고객들이 원하는 수준에 가까워져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조직이니까 조직이 업무를 이렇게 준다기보다는 동기를 부여해서 조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가족 같은 회사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가족은 사실 못해도 그만 잘해도 그만이잖아요. 아유 뭐 가족 같은 회사 뭐 욕도 될 수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요. 스포츠팀 같은 조직을 만들어야 돼요. 각각의 역할과 각각의 능력에 맞춰서 배치가 돼 있어야 되고 그들이 그 역할을 잘해줘야 조화롭게 해서 한 팀이 승리를 하는 거잖아요. 가족 같은 회사가 돼서는 안 돼요. 스포츠팀처럼 정말 자기의 역량과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그 안에 배치를 잘해야 되고 역할 분장을 잘해야 되고요. 또 그들이 반드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으려고 하는 누가 뭐 내가 못해도 괜찮겠지가 아니라 가족은 다 용서되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 스포츠처럼 열정과 목표를 지향하는 그런 조직으로 만드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길게 우리가 이제 브랜드의 필요성, 또 브랜드를 어떻게 기획하는지, 또 브랜드 기획한 것을 전략적으로 수행하는 실행 방안까지 쭉 말씀드리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긴 시간이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은 브랜드라는 것은 결국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통해서 브랜드 이미지를 브랜딩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실전적으로 우리는 소상공인으로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계획을 하셔서 그 계획된 것을 고객과 만나는 저점이 어떤 건지를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오프라인, 온라인, 또 그 외에 접점이 있다면 그 접점에 맞는 방법으로 우리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전달하고 교류하고 고객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 집중하시면 반드시 성공적인 브랜드를 만드실 수 있을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